이 소설은 우리 현실에서 있음직한 사실을 토대로 허구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도 허구적 인물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쓴 그림을 밝혀둡니다. 영국 남부 램스게이트시에 알렉산더라는 이름난 선생이 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 네오를 얻었으나 부인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네오는 아버지의 누이인 두 부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는데 남달리 총명하고 글재주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정의감이 남달랐죠. 네오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세계를 여행하느라 뒤늦게 교수가 되었고 어질고 정숙한 엔젤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그해에 딸아이가 생기자 그 이름을 지혜란 뜻으로 소피아라고 지었습니다. 네오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할 나이가 되어가자 시골 마을이었던 램스게이트를 떠나 규모가 좀 더 큰 도시인 도버에서 신도시 LCT를 건설하는 것을 알고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엔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매우 좋아하여 아내에 대한 사랑이 두터웠던 네오는 그곳에 분양을 받아 LCT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LCT는 바닷가의 인접한 도시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해안가로 이어져 있었고 건너편에는 프랑스의 도시 칼레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곳은 국제도시로 형성되어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LCT 건설 초기에 이곳이 허허벌판이었을 때 시범단지로 조성되어진 아파트 M과 아파트 L이 있었을 때 M 아파트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블로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LCT 총연합 블로그를 처음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파트 L의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 지역의 대표성을 들어 자신의 아파트에서 LCT 연합 블로그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기 시작하였죠. 그 와중에 근처 스노든산 아래에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전직과 이곳에 오기 전 행적이 불분명한 역시 아파트 L에 거주하는 리차드가 중재를 하겠다고 나타나서 잠시 사무엘에게 명의를 옮겨주면 관리를 하다가 분쟁이 가라앉으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주저하다가 블로그에 명의를 옮겨주었고 리차드는 다시는 이 블로그를 돌려주지 않았고 LCT 연합 블로그의 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던 신도시의 대표 블로그를 차지함으로써 스스로가 이곳의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다고 그는 굳게 믿었죠. 결국 사무엘은 이유도 모른 채 블로그 대장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리차드는 LCT 연합 블로그 대장이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뺏긴 사무엘은 블로그를 되찾을 계획을 세웠지만 리차드가 이를 눈치채고 그가 블로그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활동 정지를 시키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강제 퇴출 조치를 내려서 다시는 블로그 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특유의 카리스마와 친화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부하로 배치하고 사무엘을 찾아가 또다시 블로그를 요구할 시에는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하게 됩니다. 억울함에 사무친 사무엘은 몸을 던져 죽으려 하나 다행히 지나가던 오스카의 도움으로 리차드의 눈을 피해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리차드는 점차 아파트에 입주가 늘어가면서 명실상부한 LCT의 주인으로 행세하며 LCT 발전대책위원회 위원장, LCT 연합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LCT 곳곳을 누비게 되었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마다 입대의 대표를 자신과 친하거나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앉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선거 기간에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버시 오스왈드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를 받고 싶으면 지금 나오세요라는 멘트를 날리며 단번에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선시장이었던 오스왈드 시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로버트 시장이 당선되자 시의 시민 참여 활동에 계속 참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채찍과 당근을 갖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자르면서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했고요. 사실 그가 블로그에서 주장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하는 일에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자신의 카리스마를 강화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은 이미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거나 계획되어진 일을 알아내어 이야기한 것이었죠. 말 그대로 다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선거 때나 LCT 축제에 정치인들을 부르거나 LCT 발전을 위한 민원을 독려하면서 그는 명성과 그의 자리를 공고히 해나갔고 그의 추종자들은 거기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매료되어 열심히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여러 일대의 대표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초창기 아파트 M 입주 때 인터넷 통신사 S의 대표 테오도르는 리차드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죠. 당시 아파트 M 관리사무소와 입주 행사 계약하고 행사부스 설치하고 있을 때 리차드가 이미 맞춰놓은 업체가 있다며 나가라 하고 주변에 검사, 신문사들 거론하면서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옆에는 관리소장을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법대로 하자며 나가길 거부하니까 결국 제게 세대당 1파운드라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인터넷 통신사들은 제가 납부한 2배 이상의 금액을 행사대금으로 임시 입대에 납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만 법적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에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입주민들이 이 이재기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죠. 관리사무소로 납부한 금액은 관리사무소 잡수익 통장으로 입금되어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기부는 입주 지정 끝나고 정식으로 출범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하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입주 박람회의 입찰 방식도 투명하지가 않았습니다. 한편 리차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LCT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15,000파운드 이하는 수익 계약으로 할 수 있고 자신이 장악하게 한 각 아파트 입대 의장 등 추종자들에게 부수입도 제공하고 유대관계도 형성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봉사하는 사람으로의 명성도 쌓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LCT 협동조합 이사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리차드가 LCT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고 나서 자신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고자 했기 때문이었죠. 지역이 넓은 LCT에서는 남북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원래 계획되어진 두 곳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에 부합함에도 하나의 주민센터 안을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의 센터가 되면 보다 많은 금액의 예산 집행권과 함께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에 대한 반대가 일자 문제 제기한 사람들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LCT 연합회 블로그에서 활정, 차단, 강퇴를 당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는데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없애기 위한 리차드의 강수였죠. 그리고 바른 말하던 이들이 공식 LCT 연합회 블로그를 만들어 모이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엑소더스, 블로그 이주민의 탄생이었죠. 리차드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대의 고문으로 있는 LCT 중간지역에 위치한 보유 아파트 피해 시세를 높이기 위해 학교 부지 예정이 없는 문화예술부지의 땅을 용도 변경하여 중학교를 유치하도록 민원을 독려하여 결국 외곽 다른 지역은 학교 시설이 부족해져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대로변에 위치한 거주시설이 아닌 주상복합시설이라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이 아닐 뿐 아니라 안전까지도 위협한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었죠. 평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을 옥도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돈을 어떻게든 융통해서 LCT 전역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여 전매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리차드는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면서 기꺼이 리차드의 호위무사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의 아파트와 이익을 위해 다른 생각과 말을 하는 이들에게 앞을고 막말을 하며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리차드는 항상 그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 정치인들을 그가 있는 현장이나 LCT 축제와 행사에 부르기도 하였고 그들은 언제나 표를 생각하고 달려와 주어 그는 더욱 위세를 과시하게 되었죠. 그를 연호해주는 사람은 비록 100여 명에 불과했지만 LCT 연합회 블로그 대장으로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의 LCT를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특기 중에 하나가 LCT에 필요한 것들을 전체 LCT인의 이익 10만 LCT인의 요구란 이름으로 민원을 하도록 블로그에 독려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반대로 하나의 주민센터가 실패하자 잠시 숨죽여 있던 그는 이제는 분열을 멈추고 LCT인들이여 단결하자고 외치면서 새로운 발전 이슈를 들고 등장하였습니다. 진짜 LCT인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 LCT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위해 그가 던져주는 한 목소리만 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LCT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민주적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과 소외된 곳이 없는 균형 발전이었을까요? LCT의 미래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